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2020년 첫 번째 대신 골라드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권을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일단 3권이 대신 골라드리는 책이 될 것 같고, 한 권은 마침 제가 주문한 책이 오늘 도착해서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빈 호흡입니다. 메리 올리버 책은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저의 이전 직장인 마음산책에 다닐 적에 완벽한 날들이라는 책을 제가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요쪽 I라고 쓰여 있는 곳에 아마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19년의 마지막 책으로 읽었습니다. 굉장히 연말 연시에 읽기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추천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이 책의 경우 접으면서 읽었는데, 첫 번째 장, 1장 혹은 1부에 해당하는 이제 펜과 종이 그리고 공기 한 모금이라는 이 챕터는 챕터 전체가 너무 좋아서 접다가 포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도비라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부가 시작되는 페이지 전체를 그냥 접어버렸어요. 통째로 다 좋더라고요. 물론 뒤에 2부, 3부 이어지는 내용들도 다 좋았습니다만 특히 1부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재니 시인이 좀 긴 추천의 글을 써서 뒷부분에 수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요 뒷표지에 발췌도 되어 있고요. 메리 올리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고, 실제로 프로빈스타운에서 숲과 바닷가를 매일 거닐면서 시를 쓰고 산문을 쓰고 그런 삶을 살았던 작가입니다. 2019년 1월에 타계해서 이제 곧 일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평소에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는 분들이라거나,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분들이라거나, 실제로 자연 자체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진 분들이라거나 하는 분들께는 메리 올리버의 책 어떤 책이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나는 풀잎 한 줄기의 지배자도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자매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메리 올리버의 평소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마냥 자연을 찬양한다거나 현실 세계를 세속적인 것으로 부정하기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현실 세계를 직시하는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서 약간 한 발 떨어진 사람이 관조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 현실 세계를 약간은 초월한 듯한 이야기들을 써내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읽었지만, 지금 이 추천 영상을 보시고 읽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환경들, 혹은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열망하는 여러 가지 욕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돌이켜보고, 그것에서 좀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더 채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다소 영성적인, 좀 영적인 느낌의 감상을 가지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서문의 첫 문장입니다. 이 책을 쓰는 건 개를 목욕시키는 일과도 같았다. 이 서문이 되게 재밌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개를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고 메리 올리버가 말을 했냐면, 다듬을 때마다 조금씩 깔끔해졌다. 하지만 개를 목욕시키다 보면 개가 너무 깨끗해져서 개다움을 완전히 잃을 위험에 처할 때가 있다. 나는 이와 같이 책도 너무 많이 씻어내게 될까봐 수건을 내려놓고 책에게 다 끝났다고 말한다. 왕겨나 모래 같은 실제 세계의 쪼가리들이 이 책의 페이지들에 조금은 달라붙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서문이 시작되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아마 온라인 서점에서 보시면 다른 표지가 검색이 될 텐데요. 아작 출판사에서 나온 정세랑 작가의 목소리를 드릴게요 라는 소설집입니다.
정세랑 작가가 쓴 여러 단편 가운데 SF 단편만을 모아서 낸 소설집이고요. 아작 출판사에서 내고 있는 한국 SF 작가선 5번으로 지금 출간이 됐어요. 저는 동네 서점 판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작가의 얼굴이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는 표지가 많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동네 서점에서도 굉장히 눈에 잘 띄기도 했고, 왜 우리가 책을 읽다가도 이 글을 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가끔 이 앞날개에 실리는 작가 사진을 다시 이렇게 들춰보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뭐 읽기 전이나 아니면 다 읽고 났을 때 이 작가의 얼굴, 표정, 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분위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뭐 정세랑 작가님 워낙 팬이어가지고 한 편 한 편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즐겁게 읽었습니다. 이번 달 대신 골라드림은 읽기 전인 책보다 읽은 책이 많은 느낌인데요. 어쨌건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 정세랑 작가님 다른 작품을 즐겨 읽으신 분이라면 SF 장르 모음이라고 해서 나는 평소에 SF를 전혀 안 읽었는데 재미가 있을까?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SF 문법을 쓰고 있지만 정세랑 작가 특유의 발랄하면서도 또 선한 인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책이라서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으로 SF 소설을 처음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읽어보시고 이런 식의 세계를 상상하고 구상을 해나가는 것에 관심이 생긴다 한다면 이제 또 다른 SF 작가들을 찾아 읽으시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막 좀 웃으면서, 속으로 막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책은 딱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의 지난 며칠 아침 출근길을 즐겁게 해준 정세랑 작가님께 감사를 드리며 첫 문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편이 미싱 핑거와 점핑걸의 대모험이라는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요. 너무 매력적이고 아기자기하고 이 뒤에 얘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짧아서 정말 아쉬운 소설이었습니다. 미싱 핑거와 점핑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 소설의 첫 문장을 읽어드리면 짐작이 조금 가실 것 같아요. 첫 문장은요. 손가락이 사라지는 아이를 좋아해 본 적 있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필이면 사라지는 부분이 오른손 검지인 아이를 좋아하게 된 점핑걸의 이야기입니다. 점핑걸이 왜 점핑걸인지는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이 책은 제가 어제 받아가지고 이제 막 앞부분을 조금 읽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서 추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도 소설인데요. 네,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에게 시식가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얼핏 상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생각해보면 그럼직하죠. 워낙에 통치자들, 독재자들에게는 대신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독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먹여본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그 원래 음식의 주인이 음식을 먹고는 했는데요. 히틀러에게도 마찬가지로 미리 음식을 대신 먹어보는 시식가 여성이 15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 시식가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마고 벨크라는 독일인 여성의 인터뷰와 회고를 바탕으로 작가가 소설로 재구성을 한 책인데요. 작가 이름은 로셀라 포스토리노입니다. 이탈리아 작가이고요. 이탈리아 주요 문학상을 8개를 수상했고 전 세계 46개국에 번역 출간된 책이라고 하네요. 우선 첫 문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가의 말을 지나서 이제 본문의 첫 문장을 읽어드리자면 우리는 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갔다입니다. 시식가 여성들이 이제 쭉 앉아가지고 음식이 앞에 놓이고 그 음식을 먹어보게 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여러 아이러니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인물에게는. 첫 번째로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죽을 수 있죠. 실제로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만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뭐 음식이나 여러 물자가 풍족하지 않았을 거고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 허기가 지고 또 군침이 돌고 하는 인간으로서 너무 당연한 그런 생리 현상이라든가 생존 욕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삼시세끼 앞에서 내가 이걸 먹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면서도 먹어보고 싶다라는 그 식욕과도 싸워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그 나치의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었고 이 일을 맡은 것 자체를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 유일한 생존자, 이 소설의 모델이 되었던 여성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고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그 야만적인 행동에 반발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치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전쟁 중이고 내 이념과 다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 이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들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여성에게는 히틀러의 음식을 대신 먼저 먹어보는 일이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시식가였던 여성들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련에 의해서 전부 총살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을 빼고요. 그리고 이 여성은 소련에 끌려가서 14일 동안 소련군에게 강간당하고 결국 생존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생존해 있었고 이 여성이 40살까지 살았지만 결코 평범하게 살 수는 없었겠죠. 그런 아픈 기억을 안고 자신조차도 자신 스스로에게 해명하지 못하는 여러 궁금증을 품고 죄의식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아주 가까운 누구에게도 자신이 이런 일을 했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이제 증언을 하고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 한 여성의 삶의 마디마디에 새겨진 그 현대사의 정말 끔찍한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여성의 삶에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이 여성이 느꼈을 여러 죄의식과 모멸감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극단적이었을지라는,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지만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좀 자세히 알아보고도 싶어서 물론 소설로 이게 어느 정도 가공이 되기는 했지만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받은 책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만 딱 주문하는 일은 많지 않은데 이 책은 어제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김상욱 교수님의 떨림과 울림입니다. 이 책 동아시아에서 나온 책이고요. 2018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예스24에서 단독 리커버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원래 책이 나왔을 때도 살까 말까 이제 고민하다가 장바구니에만 넣어놨었는데 이번에 리커버가 왠지 마음에 더 끌려서 리커버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각양장이고 따로 커버가 없네요. 조금 큼지막한 각양장 도서입니다. 김상욱 교수님은 그 알쓸신잡에서 나와서 얼굴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는 일간지 연재글이나 그런 데서 이제 글을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저서를 읽은 적은 없어서 이번에 이 책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자연과학, 과학 쪽 책을 좀 많이 읽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2020년 과학책 읽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신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았으니까 첫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롤로그의 첫 문장은 딱 제목과 같네요. 우주는 떨림이다. 그 다음 문장이 매력적이어서 다음 문장까지 읽어볼게요. 정지한 것들은 모두 떨고 있다. 우주는 떨림이다. 정지한 것들은 모두 떨고 있다. 김상욱 선생님의 떨림과 울림입니다. 이렇게 요 2020년을 여는 1월에 대신 골라드림 3권 플러스 1권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2020년에 책과 관련된 계획들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좀 보고 이런 계획 되게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따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든 작은 거든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회사에서 책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신간들도 좀 고르고, 그리고 이제는 중간중간 제가 신간 말고 구간들 중에 좋은 책들을 좀 골라서 지금 소개해드린 것과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좀 다달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간 말고도 좋은 책들 워낙 많고, 그리고 또 구간 중에서는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또 성실히 짬짬이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